시장보다는 저는 그냥 업종이 갈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쉽게 지금 물러설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 역사 보셨잖아요. 테이퍼링을 해도 증시 결국 다 올라가더라고요. 확실히 시장은 이제 좀 저평가 기업을 찾는 그런 흐름이 좀 당분간은. 네, 안녕하세요. 5월 3일 8.15 모니터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부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주말에 오늘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네. 어떻게 될까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저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지난주에 미리 또 좀 빠진 감도 있잖아요. 사실 네. 뭐 코스닥, 코스피가 한 3, 4일 정도 연속 좀 빠지면서 지난주 좀 분위기들은 안 좋았는데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도 좀 이게 이어질까. 그러니까 첫날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역시 그 시장보다는 저는 그냥 업종이 갈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의 악재가 아닙니다. 지수 전체의 악재가 아니라 다만 이제 기업별로 좀 굉장히 다른데 오늘 보시면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주 네. 이쪽만 놓고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수 올라갈 때도 철저히 소외받았잖아요. 그랬죠. 소외받았고 근데 비싸다고 누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지수는 하락을 하는데 반등을 해버리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누구나 지금 인정하고 있는 고평가, 고밸류 기업들 있잖아요. 2차 전지, 거기에 그 바이오 기업들, 또 친환경 기업들 이쪽 섹터는 솔직히 뭐 악재 나온 건 없습니다. 특별히 뭐 누가 어떤 뭐 악재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데 고밸류에 대한 이제 부담감으로 물론 공매도도 좀 일부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섹터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근데 이쪽 섹터들이 또 시총이 작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바이오는 뭐 거의 한 30-40%가 바이오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8포인트 정도 좀 빠지고 있는데 되게 어쨌든 이제 증시가 이렇게 좀 하락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상승 종목수나 하락 종목수를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올라가는 기업이 더 많아요. 상승 종목이. 이제 그만큼 한두 이제 굉장히 좀 큰 섹터에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들이 빠지면서 지수는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히 공포를 가졌던 그런 좀 공매도에 의한 증시 폭락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질 않고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시장은 좀 버텨주고 있어서 공매도 첫날 치고는 어쨌든 좀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저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약간 보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네. 지금 치열한 어떤 눈치 싸움 같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이제 아마 여기에 그동안 이제 사실 공매도를 또 못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공매도도 좀 일부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다 좀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올라가면서 달러가 약간 강세 전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게 기관 투자들입니다. 기관들이 아침에 샀거든요. 네. 아침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개인 투자분들이 또 좀 아쉬워하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금융 투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수에 조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시장 좀 하락 반전한 원인 같고요.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모두 다 개인 투자분들은 정말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 SKIT 환불금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양 시장 합쳐서 지금 한 4,2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또 일부 공매도 물량도 있을 텐데 이런 물량을 받아서 어쨌든 증시를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또 거의 1조 가까이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까지 많이 올랐던 게 이제 금융, 조선, 철강, 건설 섹터들이잖아요. 네네.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는 게 좋을까요? 사실 금융조선, 철강, 건설 지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흐름을 보면 되게 주도주입니다. 주도 네. 섹터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다 올라갔고 이 중에 특히 철강하고 조선주가 정말 지난주에 엄청났거든요. 그랬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랠리 보였고 철강주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일부 종목들이 막 급등세를 보였는데 일단 당연히 뭐 이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주가가 되게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데 일단 단기간에는 주가가 일부 기업들은 뭐 2배, 3배 오를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은 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 철강주가
사실은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실적도 진짜요? 좋고. 예. 근데 이제 철강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은 이제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재들이. 예, 맞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것 중에 백미가 이제 그 중국에서 수출 증치세라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그 수출을 할 때 철강 기업들이 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그 10% 정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그 기업들한테 돌려줘요. 그러니까 페이백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캐시백을. 그랬는데 그걸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철강 회사들이 굳이 뭐 수출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돈도 안 돌려주고. 그리고 수입 감세라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해외 업체가 중국에 수출을 할 때 관세가 붙거든요. 그거를 면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발표해버리면 한국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외 업체들은 철강을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하기가 좋죠. 왜냐면 관세 안 내도 되니까. 근데 중국 회사들은 오히려 반대로 수출할 때 그 돌려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 이게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중국 자국에서 철강 업체들 보고 감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네가 감산하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해외 업체들한테 수입해서 대체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회사들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고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자발적 감산 들어가고 그럼 철강 가격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철강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슈가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이미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재료가 이제 나올 게 다 나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좀 당분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철강 업종은 조금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금융과 건설은 그 전부터 좀 미리 조정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조선이 제일 핫한데 조선주는 쉽게 지금 물러설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10년 동안 거의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탄소 배출 줄여라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선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도 이게 무시를 못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안에 연료를 바꿔버리면 돼요. LNG 연료를 쓰면,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원료로 쓰면 돼요. 이 원유가 아니라. 원유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려면 배를 바꿔버려야 되는데 이 LNG 연료 추진선은 사실은 한국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은 좀 검증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시장에서 아직은 한국 업체들만의 동무대가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선종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좀 코로나19 이후 터지고 나서 제일 핫했던 섹터가 해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해운이 좋은 게 수요도 좋았지만 문제는 배가 없어요. 배가 없어가지고 운임지수가 폭등했는데 결국 이제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발주를 할 때 한국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특히 컨테이너선은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입니다. 경쟁력이 중국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주에 맞물리면서 뭐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또 지난 주말에 그 신조선가라고 하는데 성가죠. 이 수주를 할 때 배 가격인데 이게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조선업종이 지금 정말 몇 년 만에 뭐 빅사이클 얘기 나올 정도로 너무 좋은데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조선주의 랠리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굳이 이 중에서 골라본다면 좀 조선업종이 저는 좀 탑픽이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실 우리가 조정이 크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거 다시 하락으로 반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우리 불안 요인으로는 이제 공매도 그 공매도 말고 또 뭐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왜냐면 일단 공매도는 이제 드러난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 그거 말고 두 가지 정도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뭐냐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실적 정말 잘 나왔잖아요. 1분기에. 그렇죠. 아니, 잘 나왔는데 주가가 자꾸 빠져요.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이제 눈높이가 저 위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만족도 못 해요. 그런데 기업들의 스탠스는 약간 보수적이에요. 뭐냐면 그 이번에 현대차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아니 이렇게 수요나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좋은데 자꾸만 이제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아 이번에 현대차를 예를 들면 5월 달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많이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풍겼거든요. 투자자들이 이게 뭐지? 이게 약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주요 주체들이 매수를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빠지고 다음 주에 공매도까지 있다 보니까 아, 굳이 뭐하러 매수를 해? 기다리자. 이런 심리가 이제 발동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실적은 어쨌든 누가 봐도 이렇게 계속 좋아져요. 이번 주에도 추정치가 올라가 가지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이요. 저도 데이터 보고 깜짝 놀라 80%가 넘어요. 아. 이익 증가율이 올해 전체. 저는 이런 수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기저효과 이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뭐 어쨌든 계속해서 매주 주간 단위로 올라가는데 근데 기업들은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자꾸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괴리가 발생해 버렸어요. 기대하는 거랑 아, 기업들이 보는 거랑 이러니까 투자들이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출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어디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괴리를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확인하는 좀 시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괴리가 생긴 과정에서 일단 다음 주에 공매도 이슈 있는데 아유 뭐하러 급하게 사. 그냥 좀만 보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좀 한번 흔들렸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것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 SKIT 청약. 그렇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지난 금요일 날 혹시 예탁금 보신 분들 아마 깜짝 놀래 15조가 날라가 버렸어요. 예탁금에서. 그게 사실은 날라간 게 아니라 그 증거금을 예탁금에서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금을 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증거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약간 예탁금에서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걸 넣는 순간 나는 주식을 못 사요 일단. 그렇죠.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조 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빠져나간 거죠. 주식을 안 사고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거에 증시가 빠질 때 옛날 같으면 개인들이 밑에서 그냥 공격적으로 담아야 되는데 이걸 방어해 줄 주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던지면서 쭉쭉쭉쭉 빠져버린 거죠.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그런 수급 공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결국엔 사실은 공매도가 제일 컸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수급 공백이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이거 아까 청약도 마찬가지로 돈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급 공백은 어쨌든 오늘로는 저는 끝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환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공백은 이제 해소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실적과 기업들이 보는 그 괴리만 좀 맞춰주면 다른 것들은 사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요인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5월 시작했죠. 네네. 이 5월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하는데 대응을 하거나 어떤 투자 전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5월 보면 지금 이제 제일 큰 이슈가 공매도인데 공매도는 일단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악재는 노출이 되면 더 이상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셨겠지만 공매도가 됐는데도 올라가는 기업 많아요. 오히려 종목수는 훨씬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매도의 불편한 지시는 너무 비싼 기업들은 당분간 고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각 업종만의 문제니까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전혀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월달 봤을 때 제일 큰 이벤트가 저는 한미 정상회담 같아요. 5월 21일로 결정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백악관에 직접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는데 가서 뭐 아시잖아요. 정상회담을 그냥 가서 빈손으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리 아래에서 다 협의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주고 미국도 주겠죠. 그게 사실은 뭐 협상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면 정상회담 뭐 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보여주기식은 아니니까 그럼 뭔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들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번에 삼성이나 아니면 뭐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현대차도 있겠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원하는 건 제발 미국에 좀 투자 좀 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그래서 제일 급한 게 반도체예요. 그때 웨이퍼 들고 딱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옛날 웨이퍼. 네, 옛날 7mm인가?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여기 투자 좀 해. 그 얘기인데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 가면서 제 생각에 삼성전자가 아마 그때쯤 그 설비 투자 발표하지 않을까. 오스틴 공장. 그럴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냥 저희 생각인데 지금 어차피 SK 이노베이션도 3공장, 4공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 2공장 있는데 다행히 LG랑 합의를 봐가지고 일단 이제 가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3, 4공장까지 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 투자 나올 수 있고 LG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보니까 현대차가 이건 단독 보도라서 솔직히 믿을 수는 없는데 지난주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현대차 미국에 공장 지을 수 있다. 전기차 공장 있죠. 전기차. 네, 왜냐면
전기차를 지금 뭐 미국에 수출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건 미국 현지에 지으라 이거죠. 배터리도 그렇죠. 미국 거 쓰고 자동차도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산으로 공급하면 우리가 관세 면제해주고 관용차 다 미국산으로 해야 돼요. 관용차가 1년에 한 60만 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도 어차피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엘라바마랑 기아가 아마 조지아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지도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두 공장이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아마 그 중간 정도에 짓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전기차 공장은 짓기가 훨씬 쉽대요. 이게 부품이 적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본다면 5월 이 20일로 갈수록 설비 투자 얘기가 자꾸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투자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에 투자하면은 미국 시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왜 이걸 좋게 보냐면 중국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국의 BYD, CATL은 미국에 아무리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바이든 대통령 허용을 안 하죠. 근데 유럽 업체들은 자국 유럽에서 생산하기도 빠듯해요, 지금. 물량 대기도. 일본은 지금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렇게 본다면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회사들을 봤을 때 결국에 우리나라 이 현대차, SK, LG,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아마 발표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코스닥 중소형주한테도 너무 좋은 그림이잖아요. 이런 투자가 확정이 되면 그래서 5월 좀 말로 갈수록은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은 하나 남아있다. 다만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또 한 번의 고비가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6월 달에 FMC가 있어요. 그때 약간 불안해하게 뭔가 또 보는 약간 분들이 요새 계속 테이퍼링 얘기 자꾸 테이퍼링 나와요. 얘기가 자꾸 나와서 하이르장은 자꾸만 안 한다고 하는데도 시장은 이제 그만 거짓말해라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5월 말이나 6월 초에 또 한번 긴장할 수도 있죠. FMC까지 우리 보고 가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월 이제 첫째 주 고비만 좀 잘 넘기면 한 둘째, 셋째 주 정상회담 후까지는 좀 가는 그림으로 보는데 근데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또 한 번의 증시가 약간 긴장 모드로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렇게 원사이드로 가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걸림돌을 겪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테이퍼링 다음 달에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건 뭐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만 저는 안 한다에 한 표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설사 이제 테이퍼링 발표하면 한 번 휘청이겠죠. 그렇지만 과거 역사 보셨잖아요. 테이퍼링을 해도 증시는 결국 다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그렇지. 얘기니까. 그래서 오히려 진짜 테이퍼링이 발생한다면 그건 또 한 번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불안하셔가지고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으니까 주식 던져버려야지 그러지 마시고 결국 큰 흐름상으로는 대세의 지장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5월장도 일단은 우상향으로 가는 거지만 한 번에 그런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면 맞아요. 안 된다. 네, 뭐 예전에 이효석 팀장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과속 방지턱이라고 차가 가다가 이제 방지턱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과속 방지턱을 알고 건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고 건너면, 그러니까 내가 딱 갔는데 갑자기 방지턱이 딱 튀어나와요. 그럼 완전 대형 사고 발생하잖아요. 근데 방지턱이라는 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잠깐의 속도 조절만 가능한 거지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대비를 하죠. FMC 어차피 6월에 열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속도를 잠깐 줄이는 것 뿐이지 6월에 FMC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돌발 우리가 진짜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어느 날 내일 당장이라도
연준 의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자 우리 빨리 합시다 테이퍼링 이런 거는 우리 전혀 예상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진짜 돌발악지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런 중간중간의 출렁임은 전혀 뭐 대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일희를 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뭐 대응 전략이라 해봐야 결국은 그 우상향할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 공포가 오더라도 그냥 그걸 이겨내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공매도가 재개됐으니까 이것만 주의하세요. 옛날에는 이게 막 고평가되는 기업들도 더 공매도가 없으니까 더 가요. 그렇죠. 이게 시장 좋으면 수급이 쏠리면서 더 오르고 결국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리는데 이제는 그런 현상들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고평가되는 기업들을 철저히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제는 진짜 합리적인 가격에 사신 분들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흐름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솔직히 누가 봐도 주가 싸요. 지금 이익에 그렇죠. 비해서 진짜 쌉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주 한 2, 3주간 계속 빠졌잖아요. 주가가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아지는 건 같은데 뭔가 일시적인 오해나 수급 문제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충분히 빠진 기업들은 오히려 공매도가 이렇게 재개됐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공매도하는 세력들이 뭐를 하냐면요. 롱숏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무조건 이 생각만 하죠. 무조건 다 공매도만 한다고 생각을 하죠. 안 그래요. 공매도를 이쪽으로 만약에요. 예를 들면 오늘 LG화학이 좀 빠지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2차전지가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 생각을 한 거죠. 아, LG화학은 2차전지니까 누구나 비싼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싸요. 예, 딱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든 건데 LG화학을 이 숏을 쳐요. 공매도를 치는 대신에 이 금액만큼 삼성전자를 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는 전략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해지가 돼요. 서로 이쪽에서는 빠지고 이쪽에서는 오르고 이제 그런 전략을 롱숏 펀드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공매도가 나와서 피해보는 업종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었으면 안 살 거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까지 저평가로 인정받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자동차주들. 네, 자동차 오늘 그리고 뭐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도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못 갔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까지 오늘 오르는 거 보면은 확실히 시장은 이제 좀 저평가 기업을 참는 그런 흐름이 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